40년 농사지어 모은 땅을 딸에게 다 주고 월세방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본 딸은 시어머니와 팔짱 끼고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었죠.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77입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왔죠. 남편 박철수와 함께 새벽 4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 펴지 않고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그을렸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를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거든요. 지은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외동딸이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죠.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딸은 달라. 꼭 성공할 거야. 남편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요. 손가락이 튼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가 울면서 안겨올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은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순덕이네 딸 정말 대단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 모든 게 보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32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왔죠.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준호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얼굴은 온화해 보였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황기순 씨는 혼자 오셨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사실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도 좀 있고요. 귀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괜찮습니다. 애들이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죠. 남편 철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신혼집 전세금부터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2억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귀순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결국 저희가 전세금 2억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혼수도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였죠.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참을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꼭 효도할게요. 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절대 저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딸, 행복하게 잘 살아. 제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신혼집에 짐을 옮기는 날도 도와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줬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해.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제가 지은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은 씩씩하게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이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앞으로 잘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어요. 저도 안심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주일에 한 번이 됐죠. 나중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다시 할게. 그렇게 말하고 금방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5분도 안 됐어요. 처음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혼 1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지은아, 추석에는 집에 오는 거지?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 너무 외로워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작년에도 시댁 갔잖니. 올해는 친정에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진짜 혼자시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둘이 계시니까 괜찮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래, 알았다. 시댁에 잘 다녀와라. 목이 메었지만 꼭 눌러 담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죠. 괜찮아. 내년엔 오겠지. 철수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날에도 지은이는 시댁에만 갔죠. 시어머니 혼자 명절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도 설날도 모두 시댁이었어요. 저희는 명절 내내 둘이서만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쓸쓸했죠.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소용없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불쑥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엄마야.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반갑지 않았죠.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안 되니?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지은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귀순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 사돈댁 어르신이시네요. 귀순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죠. 겉으로는 반갑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오시면 애들 놀라잖아요. 귀순 씨는 지은이를 향해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요. 미안해요.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차 드릴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죠. 귀순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지은이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친딸보다 낫죠. 귀순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죠. 지은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요. 딸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겨우 10분도 안 앉아 있었는데 벌써 가라는 소리였죠. 그래, 알았다. 엄마가 방해했네. 제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지은이가 현관까지 따라오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딸이 너무 변한 것 같아.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지금은 시댁 눈치 보느라 그런 거야. 남편의 위로는 공허했어요. 그 뒤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 생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죠. 생일 축하한다, 딸.
제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딸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올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이미 해주셨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죠. 그래, 그럼 맛있게 먹어라. 전화를 끊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20몇 년 동안 딸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는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다는 거였죠.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 딸 결혼 잘못시킨 건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위 잘 만났다며? 딸이 자주 오니?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요. 응, 잘 지내. 바빠서 자주는 못 와도 전화는 자주 하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친정을 소홀히 한다는 걸 남들이 알면 안 됐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가 싶기도 했죠. 아니면 시어머니가 딸을 세뇌시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뿐이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명절에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그때서야 받았죠. 엄마, 지금 시어머니 식사 준비해야 해서요. 나중에 할게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전화였죠. 엄마,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죠. 그래, 무슨 일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가 될 줄은요. 엄마, 내일 친정에 좀 갈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개월 만에 딸이 집에 온다는 게 기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다 온 게 분명했어요. 딸, 무슨 일 있니? 저는 황급히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제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70평생 모은 돈 전부 날렸대요. 지은이는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전세 사기라니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전 재산이었대요. 지은이는 흐느끼며 말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시는데? 남편 철수가 옆에서 물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주무세요. 벌써 한 달째예요. 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갔다 오면 거실에 시어머니 계시니까요. 지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죠. 왜 그걸 저희한테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으셨잖아요. 지은이의 손이 차갑게 떨렸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 어서 말해봐. 제가 재촉했죠. 엄마가 갖고 계신 그 땅 있잖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엄마, 그 땅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작은 집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땅은 저희 부부의 전부였거든요. 40년 동안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산 땅이었어요.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죠. 지은아, 그 땅은 우리가 늙어서 살아야 할 돈이란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지은이는 철수의 손까지 잡았어요.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 준호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아요. 딸은 계속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일 더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딸이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여보, 우리 어떡하지? 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아빠, 제발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지은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몇 년 키운 딸이 저렇게 애원하는데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죠. 그 돈이면 시어머니가 평생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철수도 저를 봤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함께 산 부부였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알았다. 제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대신 약속해야 해. 나중에 꼭 갚는다고.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꼭 갚을게요. 이 은혜 죽어도 못 잊어요. 지은이는 저희를 꼭 껴안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일주일 후 땅을 내놓았습니다. 40년 동안 가꾼 땅이었어요. 한 평 한 평이 저희 부부의 땀이었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7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죠. 여보, 괜찮아. 우리 딸 위해서 하는 거잖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돈을 받아 지은이한테 줬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딸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보답할게요. 지은이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귀순 씨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샀죠. 2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귀순 씨는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돈댁 어르신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귀순 씨가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저희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려야겠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났죠. 땅을 팔아서 여유 자금이 없었거든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를 구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이는 집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심했죠. 짐을 옮기는 날 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뭐 한 거지.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40년 농사지어 모은 게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나중에 꼭 갚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지은이가 갚을 거야. 제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한숨만 쉬었어요. 아빠, 괜찮으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남편 상태를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통화 시간은 2분도 안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 후로 지은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죠.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마치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7천만 원과 함께 딸도 사라진 겁니다. 반지하 집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딸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왜 우리 노후를 포기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수저를 놓았죠. 입맛이 없네.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다급하게 흔들었죠.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과 영양실조입니다. 환자분이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지만 보호자분이 원하시면 약물 치료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비가 부담됐어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었거든요. 약으로 치료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 다녀왔는데 많이 안 좋으시대. 한번 들러줄 수 있니? 답장은 다음날 오후에야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빠한테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이게 내가 키운 딸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죠. 여보, 밥 먹어야지. 제가 죽을 쑤어 가져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10kg 넘게 빠졌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순덕아, 내가 미안해. 어느 날 남편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땅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결정한 거잖아. 제가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가족분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병원에서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아빠, 딸은 영안실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죠. 장례식장을 작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동네 분들 몇 명이 다였죠. 엄마,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이틀째 되던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감기 걸려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해요. 지은이는 태연하게 말했죠. 지은아, 아빠 장례식인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거. 죄송해요.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챙겼어요. 몇 시간 후 장례식장을 떠났죠. 친정아버지 장례를 이틀도 못 지킨 겁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장례식장에 앉아 넋을 잃었죠.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반지하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죠. 철수 없는 집이 무서웠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죠. 명절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도 까맣게 잊었어요.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저리고 눈도 침침해졌죠.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었어요. 라면으로 때웠죠. 가끔 동네 교회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 됐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근처 백화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하나 더 사드릴까요?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지은이었죠. 귀순 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둘 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은아. 저는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여기 왜 와요? 딸의 첫마디였습니다. 반갑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장 보러 나왔다. 너 여기서 뭐하니? 제가 물었죠. 쇼핑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안 사돈 귀순 씨를 살짝 가렸습니다. 마치 저한테 보이기 싫다는 듯이요.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르신. 귀순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애들 바쁜데 왜 길거리에서 붙잡고 계세요? 귀순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은아,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한번 들러줄 수 있니?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바빠요. 시어머니 병원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지은이는 시계를 보며 말했죠. 다음에 연락하고 와요. 연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와 귀순 씨는 재빨리 자리를 떴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던 딸. 시어머니한테 뭐든 사주겠다던 딸. 저한테는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죠.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입에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당뇨 합병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렇게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당뇨 때문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었죠. 어느 날 옆집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김 여사는 과일을 들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죠. 참, 순덕 씨 따님 요즘 잘 지내시나 봐요?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봤거든요. 김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호텔 앞에서 따님이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걸 봤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생신상이요? 제가 되묻자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호텔 연회장에서요. 꽃도 엄청 많이 장식하고요. 김 여사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님이 시어머니한테 정말 효녀네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랬군요. 저는 겨우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귀순 씨 생신이 언제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생신은 지은이가 5년째 까맣게 잊고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후 다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순덕 씨, 요새 따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또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제 조카가 여행사에 다니는데요. 따님이 매주 시어머니 모시고 온천 여행 다닌대요. 김 여사는 부러운 듯 말했죠. 지리산, 설악산, 부산 해운대까지 1년 내내 다니신대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렇군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진짜 효부예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김 여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 먼저 갈게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죠.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매주 온천 여행을 다닌다고요. 1년 내내 전국 곳곳을요. 그 돈이면 저한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병원비라도 보태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78번째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혹시 지은이가 전화할까 싶어서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죠. 저녁이 됐어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또 잊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죠. 5년째 계속된 일이었어요.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눈물이 섞인 거였죠. 한 달 후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었죠. 다행히 옆집 김 여사가 발견했습니다. 순덕 씨, 순덕 씨. 김 여사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매우 위험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셨나 봐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약만 처방해 주세요. 돈이 없었거든요. 김 여사가 지은이한테 연락했대요. 따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병원 오시라고요. 김 여사는 제 손을 잡아줬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한테서 답장이 왔대요. 김 여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감기 걸려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요. 엄마한테 잘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요. 김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답장이에요? 김 여사는 화가 난 듯 말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 여사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순덕 씨, 따님한테 제대로 말씀하세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괜찮아요. 바쁜가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였죠. 일주일 후 김 여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제가 어제 뭘 봤는지 아세요?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뭘 보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따님 SNS요. 제 조카가 우연히 봤대요. 김 여사가 핸드폰을 꺼냈죠. 제가 캡처해 왔어요. 화면에는 지은이가 귀순 씨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특별한 하루.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 감기 걸렸다며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 여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순덕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따님한테 똑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지은이의 SNS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죠. 며칠 후 김 여사가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덕 씨, 제가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따님이 사준 그 아파트요. 시어머니가 전세를 놓으셨대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자기는 따님네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전세 놓고 월세를 받으신대요. 김 여사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매달 60만 원씩 받으신다던데요. 제가 판 땅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40년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었죠. 그 집을 귀순 씨가 전세 놓고 돈을 받고 있었어요. 지은이 몰래요. 아니, 혹시 지은이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도 사셨대요. 김 여사가 덧붙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 부부의 평생이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귀순 씨의 명품 가방이 됐죠. 온천 여행비가 됐고요. 호텔 생신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반지하에서 굶고 있었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아파도 참고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죠.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어요.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나 봅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제는 눈물도 마를 때가 된 것 같았죠.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빈 방 안에서 메아리만 울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죠. 딸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이 집 앞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버스를 3번 갈아탔죠.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8시쯤이었어요.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화장도 말끔하게 하고요. 지은아,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엄마, 여기 왜 와요? 얼굴이 굳어졌죠.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지금 출근 시간이라고요. 늦으면 안 돼요. 딸은 시계를 보며 말했죠. 10분만 줘. 제발. 저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차갑게 말했죠.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모르는 척했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잖니. 엄마가 응급실 갔을 때도 안 왔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 모시고 가고 매주 여행도 가고.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죠. 엄마가 뭘 해줬길래 그렇게 챙겨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뭘 해줬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평생 농사지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청소일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다예요? 대학 보낸 게 자랑이에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자식 대학 안 보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떨리며 물었죠. 시어머니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아들 대학 보내셨어요. 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전세 사기까지 당하고도 우리한테 짐 안 되려고 애쓰시잖아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뭐예요? 땅 팔아준 거 자랑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은이는 냉정하게 말했죠. 아니야, 지은아.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때였어요. 옆동에서 여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 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젊은 여자였어요. 지은이와 아는 사람 같았죠. 민정아, 너 왜 나와? 지은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민정이라는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민정이에요. 지은 언니 대학 동창이에요. 민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네 신혼집 집들이 왔을 때 기억나? 민정이 지은이를 보며 말했죠. 그때 어머님이 반찬 가득 싸오셨잖아. 손수 담근 김치에 젓갈에.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언니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어머님이 위로해 주셨잖아. 민정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전화로 1시간 넘게 통화하시면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일이 기억났거든요. 그리고 언니 땅 파실 때 어머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날 우연히 언니네 부모님 동네 갔다가 봤어.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이 부동산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민정은 지은이를 똑바로 봤죠. 40년 농사 지은 땅을 파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 문이 열렸어요. 귀순 씨가 나왔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안 갔어? 아침 약 챙겨줘야 하는데. 귀순 씨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 사돈댁 어르신이 왜 여기 계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한테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귀순 씨가 지은이 옆으로 다가왔죠. 지은이 출근해야 하는데 붙잡고 계시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 언니가 사들인 아파트, 전세 놓으신 거 맞으세요? 귀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은 언니는 아세요? 그 사실? 민정이 지은이를 봤죠. 지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몰랐어? 시어머니가 그 집 전세 놓고 월세 받으시는 거. 민정이 말했어요.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다 아는 얘기야. 지은이는 귀순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죠. 귀순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 혼자 외로워서 너희네 집에 있는 건데. 귀순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아깝잖니. 그래서 전세를 좀.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 전세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귀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온천 여행비로 쓰신 거 아니에요? 명품 가방 사신 것도 그 돈 아니고요? 민정이 다그쳤습니다. 너희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귀순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지은이는 저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지은이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단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지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순 씨를 보고 저를 보고 또 귀순 씨를 봤어요. 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 뭐 한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제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죠. 저는 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괜찮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귀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정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딸은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커피를 사다 줬어요. 셋이서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죠. 지은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오늘 밤에 갈게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가 물었죠.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어머님, 지은 언니가 정신 차릴 거예요. 민정은 위로의 말을 건넸죠. 고맙구나. 저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죠. 귀순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박스를 꺼냈죠. 대학 시절 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어요. 첫 장에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반일복을 입고 있었고요. 지은이는 제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죠.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이는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어요.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엄마. 학원비 벌려고 새벽 청소 일하던 엄마. 손에 굳은 살 가득한 엄마의 손.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지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딸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귀순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뭐? 귀순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귀순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 귀순 씨가 퉁명스럽게 물었죠. 그 아파트 전세금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귀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당분간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귀순 씨가 일어섰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 문제고 나랑은 상관없잖니. 귀순 씨가 날카롭게 말했죠. 어머니가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멀어지게 만드셨고요. 귀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지은이는 방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왜 이러니? 제가 황급히 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죠. 괜찮아, 괜찮단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아요. 지은이가 울며 말했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안 갔고, 엄마 아프실 때도 안 갔고, 딸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뭐든 다 해줬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안아줬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지은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죠. 이대로는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알았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자꾸나.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예전 제 딸의 모습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지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귀순 씨는 이미 이사를 나간 뒤였어요.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주고 작은 원룸으로 갔다고 했죠. 지은이는 제 방을 정성껏 꾸며놨습니다. 새 침대에 새 이불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엄마, 많이 드세요. 지은이는 제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맛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그 땅 판 돈 제가 갚을게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단다. 내가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지은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편 철수도 돌아오지 않아요. 40년 농사 지은 땅도 사라졌죠. 하지만 딸이 돌아왔어요. 제 곁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며칠 후 지은이는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뇨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셨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잘 관리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잘 챙길게요, 선생님. 딸의 목소리가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비록 늦었지만요. 딸이 저를 봤어요.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딸로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차창 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였죠.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은 봄이었지만요. 그래도 봄은 봄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지은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정말 함께인 거였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 없지만 때로는 용서보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